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저에게 시계는 시간을 말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담아내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디자인은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돌아옵니다. PRX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의 직선적 감성과 쿼츠 시대의 자부심, 그리고 이 초록빛 다이얼은 그 모든 복고와 미래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죠. 티소는 1853년 스위스 루르클에서 시작된 전통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대중 속의 고급 시계, 혁신적인 기술력,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늘 티소의 철학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티소가 유럽 서구권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에서 유독 사랑받았던 브랜드였다는 점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이미 왕실 및 귀족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당시에는 러시아어 인그레이빙이 된 티소 시계도 다수 존재할 정도로 깊이 자리 잡았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는 오메가와 합병하며 SSIH라는 그룹으로 편입되었고, 스위스 시계 산업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활약해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쿼츠 파동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SSIH와 ASUH는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했고, 이후 두 그룹은 니콜라스 하이에크에 의해 통합되어 오늘날의 스와치 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티소와 오메가는 같은 그룹 내에서 각각 독립된 브랜드로 다시 자리 잡게 되었고, 티소는 이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스위스 시계의 품격을 전달하는 브랜드로 정체성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티소는 얇고 정확하며 스포티하면서도 드레시한 시계를 고민했고, 그 결과 탄생한 모델이 바로 PRX였습니다. P는 precise, 정밀함, R은 robust, 강한 저항력, X는 로마 숫자 10을 의미하며 10bar, 방수, 즉 100m 방수 기능을 상징합니다. 이 모델명 자체가 티소가 전하고자 한 기능성과 철학을 함축하고 있었던 셈이죠. 2021년 PRX는 복각 reissue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과거 재현이 아니라 현대적 시각에 맞게 정제된 복고의 재해석이었습니다. 특히 PRX 35mm는 원형에 가장 가까운 크기이자 유니섹스 디자인을 완성한 결정판이죠. 1970년에서 80년대를 살았던 이들에겐 향수를,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겐 세련된 클래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PRX 35mm 쿼츠 그린 다이얼 버전입니다. 케이스 지름 35mm, 두께 약 9.6mm, 무브먼트 ETA 쿼츠 무브먼트, 방수 100m, 글래스,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일체형 통짜 스틸 디자인. 이 무브먼트는 ETA에 검증된 삼석 쿼츠로 신뢰성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EOL, End of Life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 초침이 4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경고 신호를 줍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 교체 시점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돕는 기능으로 기계식 시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쿼츠 특유의 실용적인 세심함입니다. PRX 디자인의 핵심은 직선입니다. 러그와 브레이슬릿이 한 덩어리처럼 이어진 통짜 일체형 케이스,
브러쉬드 질감과 폴리싱이 교차하는 매끈한 표면 처리, 그리고 딱 떨어지는 35mm의 직사각 케이스 라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시대의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1970년대 스위스 시계업계를 뒤흔든 제럴드 젠타 스타일의 직계 후손입니다. 제럴드 젠타는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파텍 필립의 노틸러스 등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디자이너로 그의 디자인은 잠수함의 현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통합형 러그와 브레이슬릿, 육각형 또는 원형과 각진 형태의 조합, 브러쉬드 금속 질감은 지금도 현대 시계 디자인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티소 PRX는 이 젠타 스타일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과 사이즈로 구현해낸 모델입니다. 이 시계를 착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쿼츠 시계를 고른 것이 아니라 스위스 시계 디자인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손목 위에 올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계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작년 수강 중이던 MBA 대학원 수업 과정 중 국내 최초로 오픈한 IFC몰 티소 부티크 매장을 현장 학습차 방문하게 된 특별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티소의 브랜드 역사와 국내 마케팅 전략을 직접 들으며 매장에서 이 PRX를 처음 손목에 얹어봤을 때의 감각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사실 저 역시 기계식 시계를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쿼츠 시계가 시계로서의 격에서 종종 저평가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RX 쿼츠를 선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PRX의 오리지널 모델이 처음 출시된 1970년대가 스위스 시계업계 전체가 쿼츠 기술로 전환하며 위기를 돌파하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실제로 판매되었던 PRX는 쿼츠 기반이었습니다. 즉, 이 쿼츠 모델은 단지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정통성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토매틱 PRX와 비교해보면 같은 그린 다이얼이라도 느낌은 꽤 달랐습니다. 오토매틱 모델은 와플 다이얼 텍스처로 빈티지한 느낌이 강했던 반면 이 쿼츠 버전은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썬버스트 다이얼을 탑재해 보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두 모델을 나란히 비교해본 순간 이 쨍한 녹색은 제 취향을 단번에 사로잡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기계식 시계는 착용하지 않을 경우 멈추기 때문에 바쁜 출근길에 매번 시간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쿼츠 시계는 언제든 휘뚜루마뚜루 손에 얹고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실용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PRX처럼 디자인이 뛰어난 쿼츠는 그 편리함에 감성까지 더해져 일상 속에서 자주 손이 가는 시계가 되죠. 재미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꽤 다양한 시계를 차고 다녔지만 PRX 쿼츠 그린 다이얼을 찼을 때가 유독 그 시계 뭐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착용한 날보다도 이 PRX를 착용했을 때 주변 반응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은 결국 디자인의 힘이 가격보다도 먼저 사람의 눈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 시계를 구매하기 전 당시 최종 후보였던 3가지 모델을 모두 착용해보고 비교 사진도 남겨두었었는데요. 당시 이 3가지 모델은 모두 매력적이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 다이얼이
가장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PRX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너무 대중적이다, 너무 흔하다, 쿼츠치고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계가 보여주는 폼이 이미 그 모든 비판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스펙과 무브먼트의 차원을 넘어선 디자인의 완성도, 그게 이 시계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현재 이 모델은 정품 일체형 브레이슬릿 그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마감과 착용감이 좋아 따로 스트랩을 교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후 소개할 또 다른 PRX 40mm 오토매틱 모델에서는 다양한 스트랩을 구매하여 착용 중이니 그때 PRX 스트랩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RX 쿼츠를 손목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가끔 이 시계를 둘러싼 작은 오브제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금속성과 가죽의 질감이 공존하는 책상 위, 빛을 부드럽게 반사하는 어떤 사물의 곡선, 손끝에 익숙한 일상의 도구들, 그런 것들과 어우러질 때 이 시계는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어쩌면 이 시계가 가진 힘은 과장된 명품성이나 상징성보다는 그런 생활 속 사물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시적 조화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의 미니멀한 직선, 그리고 2020년대의 신선한 색감, 이 PRX는 딱딱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시계입니다. 워치 도슨트 티소 PRX 35mm 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